지난 사실 이어서 어, 그 어떻게 목표 표현을 교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목표 표현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모의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목표 표현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어, 연결 어미 인 경우가 많고요. 연결 어미가 아니더라도 그 연결하는, 그래서 선행절과 후행절, 그러니까 연결하는 표현, 이게 문법적인 그 어떤 그냥 어휘에 속하는 건데, 뭐 바람에 같은 것은 이게 뭐 어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있습니다. 이제 종결형인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선행절과 후행절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관계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이런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할 때는 뭔가 그것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과 뒤,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관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그 목표 표현의 의미 기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그게 지식으로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한국어 교육은. 그러다 보니까 목표 표현을 이용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주어지고 그 문장이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문의 형태로 어, 음, 지하철을 놓치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 이렇게만 한 문장을 주면 이걸 도대체 언제 사용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그 교재에는, 요즘의 교재에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예시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는 바람에라고 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문장은 해석할 수 있죠. 의미를. 그런데 이거를 앞뒤 상황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 말하느냐. 왜냐하면 지하철이 늦게 와서, 지하철을 놓쳐서 학교에 늦었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뭐가 다른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핑계를 대거나 그럴 때 이제 는바람에 같은,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그런 걸 좀 강조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지금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거가 중요한 부분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제시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는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뭐 기능, 그 목표 표현의 기능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술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제시한다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쉽게 그 대화문이나 조금 긴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가 나오는 알 수 있는 그런 데서 문장의 형태로 준다, 제시한다. 그렇게 제시하는 게 곧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는 바람에가 뭐 원인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은, 그래서 상황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A, B, A 또는 A, B, A, B, A, B 정도는 나와야 무슨 상황인지 사실 자연스럽게 알죠. 근데 이제 지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종이 교재에서는 주로 A, B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명확하게 그런 것, 또는 이제 A, B, A, B, A, B, A, B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림 같은 거를 주는 거죠. 보조적인 어떤 상황을 추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이것을 꼭 유념하셨다가 목표 표현을 제시하고 설명할 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형태이되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대화문이라고 하면 AP, AP든지 또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적어도 서너 줄의 어떤 텍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지면에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교사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긴 지문 세네 문장을 교사가 대신해서 말해주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또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줘서 이 상황 자체를 뭐 세네 문장을 교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줄 때는
완성된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형태로 완성형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이렇게 주어진 어떤 절의 제목보다 요것을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조금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이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하는 거고 또 의미도 의미 전달이 빠르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이 의미 전달은 이해 측면이고 학생들이 비슷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맞닥뜨렸을 때 바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의도하는 거죠. 그냥 의미를 지식으로서 달달달 외우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막 기억해내야 되고 그러는 거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표현하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제시하는 게 여러모로 기억과 이해와 표현의 어떤 시간 단축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뭐 는바람에나 뭐 하는 통에나 을망정 뭐 이런 것들 을망정은 아니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하는 김에 오는 김에 뭐 하는 김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 문법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 한국어 교육에서 그런 것들도 다 목표 표현으로 다른데 문법은 아닌데 교육적 편의,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위한 편의에 의해서 자른 거죠. 그렇게 덩어리로. 그러니까 가공품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이제 고급에 갈수록 많이 나오는데 목표 표현에 어떤 문법서에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 문법에는 학교 문법이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의미 전달을 잘해야 되고 우리는 의미를 알고 적절한 상황에 쓰지만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상황인가를 규명해서 전달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자체도 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교육적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목표 표현은 사실 한국어 교육용 그 원법서라든지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가 교사용 참고 자료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의적으로 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계절학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 표현을 그 완성한 문장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그 단위, 목표 표현 자체만을 가르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해야 합니다만 는 바람에 그럼 바람의 뜻, 뭐는 탓에 그럼 탓의 뜻, 뭐 은척하다 그 척의 뜻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걸 통으로 는 척하다. 그럼 는 척하다를 가르치셔야 돼요. 는 통에 그럼 통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통을 찾으시면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뭐 하는 김에 좀 다른 거 해볼까요? 뭐뭐 오는 김에 뭐 오는 길에 이런 걸로 할까요? 오는 길에 뭘 좀 사다 주세요. 사다 줘라고 부탁할 때 그럼 길을 설명하셔 봤자 그 뭐 길은 사실 조금 의미 확장이 돼서 이런 표현 확장적인 또 목표 표현에도 적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뭐 하는 김에 네가 오는 김에 간 김에 이런 거 은 김에를 많이 하죠. 그럼 김을 따로 설명하신 문법서에 없으니까 김을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은 먹는 김, 성의 김, 교환경 할 때 김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유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수고가 헛되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은 김의 자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은기매가 쓰이느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 간 김에 좀 쉬다 와. 거기에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와. 쇼핑센터가 옆에 큰 게 있으니까 이왕 거기까지 간 김에 좀 한번 좀 놀다 와. 뭐 이런 문장을 했다. 그럼 그 문장 자체로 주는 건데 그것만 준다고 하면 앞뒤 맥락이 없으니까 거기가 어딘지 모르면 학생들은 간 김에 쉬다 와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디를 갔는데? 누가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장소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간 김에 쉬다 오라는 것은 또 그 청자의 상황이 뭔가 평소엔 잘 뭐 쉴 수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말로 주시면 이게 외국말이니까 뭐가 설명하는 거고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ABAP 대화로 주거나 그림을 통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그림 그 사람이 그리고 며칠이 뭐 달력이 며칠이 지났고 뭐 그런 걸 그림으로 줄 수 있다면 그런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아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일로 갔지만 거기에서 좀 쉬다 올 수 있다, 놀다 올 수 있는 곳이구나. 뭐 일하러 갔는데 퇴근 시간도 가까우니까 이왕이면 갔으니까 거기서 일도 하고 일도 보고 놀기도 하고 와라. 이렇게 충고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네, 제가 다른 그냥 예를 든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는 김에 할 때 김을 그런 단어 자체를 가르치지 말고 는 김에는 사실 문법세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 자체를 선생님이 막 분석적으로 나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나눠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상황 안에서 완성된 문장 형태로 제시하고 이해하게 해주자는 건 제시하는 거고 의미는 우리는 설명하시지 말고 절대로 왜냐하면 설명 어휘가 또 복잡해지니까 전달한다. 그런 어떤 음, 개념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한국어 수업을 등반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제가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상담하신 수업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진짜 설명을 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설명한 거를 보셨다면 조금 고급, 아주 초급은 아닐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두세 문장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했고요. 목표 표현의 핵심 교육 기능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교수해야 된다. 자, 목표 표현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서 어서가 목표 표현인 거는 우리 모두 알아요. 학생들도 알고 교사도 아는데 아서 어서를 제가 두 개의 예문을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갔어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어요. 이제 뭐 후행절에 같은 걸로 일부러 했는데 자, 여기에서와 여기에서의 의미 기능이 다르죠. 그렇죠, 선생님들? 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서서를 가지고 교재에는 사실 구구절절 설명이 없으니까 교사가 교재를 분석해서 핵심 교육 기능.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뭐 사과다. 그럼 사과의 아서서는 무엇인지, 무슨 의미 기능을 다루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교재는 거의 없어요. 사실 어서어서가 초급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의미 기능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초급에서는. 그래서 보통 이거다. 그리고 예문이 이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유사인 뭐 예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순서적인 아서어서가 나왔다면 핵심 교육 기능이 아서어서 중에서도 순서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의 아서어서만 예시문을 드시고 연습 문제도 그런 것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별로 우리는 그런 의식 안 하고 사용하잖아요. 아서어서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식을 했으나 막 연습 문제 만들 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문장을 막 넣으세요. 연습 문제쯤에 한두 개가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적사항이 되고 학생들이 뭐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좀 다른 거가 막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유이거든요. 단 이유의 서가 나오고 두 번째 아서어서가 나온다. 나는 두 번째 아서어서의 부분을 가르친다. 근데 선행된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목표 표현으로 이유의 아서가 있었다면 내가 비록 순서의 아서어서를 하지만 연습 문제에는 이런 예시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심화 확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교수할 때는 이것만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는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습은
내가 목표표 내가 가르칠 것을 가르친 다음에 복습을 하셔야죠. 굳이 이걸 하는데 이거를 건드리시면 학생들은 이걸 잘 아는 학생도 있지만 잘 모르는 학생도 있거든요. 자칫하면 지난 차시에 학습한 이미 학습된 목표 표현을 복습하다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웠다는 것을 서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를 보통 연습 문제나 아니면 심화 확장의 교재에서도 앞에 이유의 아서어서를 제시했었다면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교재도 있고, 근데 교사는 알고 있어야죠. 앞에서 이유의 아서어서를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나는 이번 과에는 순서의 아서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수업 지도안을 다 짜야죠. 수업 지도안을 짤 때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것만 다루죠. 근데 이제 꼭 수업 지도안대로 수업이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전에 배운 이유에 아서어서도 막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건 명확한데 핵심 그러니까 교재에 나온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무엇을 배웠는가는 뒤에 무엇을 배울 건가 보다는 앞에 학습한 것을 교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또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소급이라고 질문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랑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선생님 먼저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어, 간혹 학습자에 따라서 이거는 뭐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습자들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충분히 핵심 교육 기능 순서에 아서서를 한 다음에는 이것과 교사가 비교를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꼭 된다 안 된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언어 교육은 상호적이고 지난 학기에는 그렇게 수업 안 했지만 이번 학기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또 좀 복습도 잘하고 그렇다면 교사가 먼저 제시해줘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기본은 내가 오늘 가르칠 의미 기능에 집중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런 이유 때문에 교재에서 어떤 부분에 목표 표현을 정하시는 게 조금 모의 수업 진행하시는데 편해요. 저도 피드백 드리기가 편하고요. 그냥 아서 어서라고 하면 사실 이 외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두 가지 의미 기능을 아서 어서는 대표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서 어서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거 두 개 다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50분에 안 끝나요. 그래서 아서 어서를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모의 수업에서는 어떤 교재의 몇 과의 아서 어서다 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고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시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연습 문제를 충분히 사용한다. 그래서 연습 문제가 교재에 있고 워크북에 있는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교사가 제작해야죠. 우리 학생에 맞춤식으로. 왜냐하면 교재는 그냥 공통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는 사실 워크북은 학습자가 독학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와 독학용이 아니고 독학도 하는 게 아니라 교사를 만나서 한다는 것은 충분한 연습을 살아있는 한국 사람과 하기 위해서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좀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초급 단계에서는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울리는 발화를 수행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근데 이제 언어를 익히는 데는 어떤 일정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발화를 수행하기까지 완벽하게 하기까지 배운 것을 바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오류는 그러니까 중간 언어죠 이게.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막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 언어, 이런 어떤 어색하고 부족한 언어, 우리가 보기에 이제 중간 언어의 양상이 나오는 것은 교재만 갖고는
충분하게 이제 중간 언어도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제시가 발현이 되려면 연습 문제가 많아야 되죠. 근데 이제 연습 문제는 통상 통제된 상황을 제공하는 거예요. 목표 표현의 이해에 조금 중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하고 설명을 했어요. 의미를 전달했다고 하면 연습 문제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통제된 상황을 줍니다. 이제 연습 문제 워크북을 보시면 첫 번째는 형태 변화. 그러니까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를 넣어서 불규칙과 규칙을 넣어서 통사적으로 어떤 형태적인 면을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의미 기능을 들어가게 하지만 통제된 상황이어야 돼요. 어떤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연습 문제의 끝부분에 가서 보충이나 심화를 하죠. 조금 열린 문제를 주는데 완전히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오픈하는 연습은 말하자면 태스크죠. 과제도 일종의 연습이죠. 근데 이제 통합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충 심화는 사실 교사가 제작을 하죠. 교재에서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 연습 문제만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학생에 맞게는 교사가 제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학생에 맞춰야 되니까 학습자를 많이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도입에서 학습자 고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자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똑같은 예시문이라도 제인과 미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학습자 이름 넣어서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야 이제 연습 문제가 실제적으로 좀 다가와요. 그리고 상황 같은 것도 교재에서는 그냥 공통적인 상황을 주잖아요.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교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조금 더 학생들이 흥미가 유발되고 좀 와닿으니까 이 목표표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좀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네, 그래서 지워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적절한 연결 관계의 제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합니다.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말하자면 제약사항을 언제 줄 것인가. 주어가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다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어떤 것은 던이 같은 것은 1인칭 주어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제. 대부분이 시제, 주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의 제시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항상 저 선생님은 할 때 첫 번째 주어, 두 번째 시제 이런 제약을 준다. 학생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명확하잖아요. 명시적으로 주는 것도 또 필요해요. 그건 의미 기능이 아닌데. 그런 부적절한 연결관계 제시 여부를 언제 줄 것인가. 또 어떤 선생님들은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류가 나오죠. 그럴 때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교사에 따라 다르고 근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이렇게 될 때 저렇게 됐다 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제가 실제로 어학당에서 수업했던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줄 때 저도 잊어버리니까 그런 주어, 취재 이런 거를 처음에 딱딱딱 주는 게 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제가 학습자라도 그런 궁금증을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런 게 제 학상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주면 학생들이 좀 위축되는 거죠. 복잡하다 이런 선입견을 줄 수 있다.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것은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교육적 효과를 보시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 주면 안 되죠. 다뤄줘야 될 부분. 그러니까 형태 면에서 다룰 것이냐, 의미 면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연습 문제에서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준다고 하면 연습 문제에 그런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의도적으로 넣으셔야 돼요. 또는 교재에 그런 연습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분석이 생각보다 한국어는 교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모르는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교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사 지침서가 교원용 집준서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어학당의 교재 이제 그렇게
교사용 지침서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재에는 교훈율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실은 한국어 교사의 그 층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이드로.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가이드죠. 이제 어학당은 개별적으로 자기 어학당의 기관의 교육과정에 이제 적합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대부분 교사용 지침은 없습니다. 그 지침서라고 출판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대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좋죠. 교사가 이런 제시 여부 그 교사의 많은 발품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학습자 측면에서 중요한 연결형은 이제 되는 연결형.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선행하고 후행절 지시가 단순한 거. 앗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주어에 뭐 주어도 신경 안 써야 되고 그러는 건데 좀 학습자 측면에서는 사실 자주 틀리는 연결형 이게 굉장히 문제겠죠. 주로 이제 후행절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많은 거, 시제나 주어 같은 거.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던의를 들었는데 던의 같은 게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던의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교사도 의미도 이게 더가 좀 그렇거든요. 더가 들어간 시리즈, 던의, 앞던의, 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설명도 그러니까 조금 까다롭죠. 먹었던 내가 갔던 곳이하고 내가 간 곳이야가 이게 의미적으로 명확하게 어, 구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갔던 곳이야 또는 음, 내가 자주 가던 곳이하고 갔던 곳이하고 이것도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이 많은 게 자주 틀리죠. 사실은 학생들은 자주 틀리는 거 제약이 많은 거 잘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그러니까 단번에 또 교사가 너무 막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래 하다 보니 처음에는 이걸 내가 맡은 목표 표현을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말하도록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인지라 너무 높은 목표치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부담을 주지 말고 하면서 자꾸 반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목표 표현을 다 설명하고 하는데 학생들도 약간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제약이 많으면. 그런 건가라고 하고 복습날 또 의도적으로 자꾸 던이나 앗던이나 던이 같은 거 자꾸 교사가 사용해서 좀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익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꺼교에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렵고요. 피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피동 같은 건 피동사동은 당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히는데 이제 심화 확장이 굉장히 심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부족 계속 가는데 이렇게 부족 선행절과 후행절 이런 거 후행절에 어떤 제약사항이 많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너무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지루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인상을 주고 그렇죠. 그냥 보여주세요. 자꾸.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부족절랑 연결관계 중에서 가장 쉬운 거네요. 제니가 오자마자 리사가 갔어요. 제니가 안 오자마자 리사가 갔어요.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하면 자마자는 부정문하고는 연결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부정문, 연결 이런 게 다 설명어휘예요. 설명어휘를 메타랭귀지라고 하는데 이 설명어휘라는 게 소위 학생들에게는 한국말인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이죠. 그리고 부정문까지는 우리가 일반 한국 사람도 알지만 연결, 어미라든지 선행절, 구 뭐 이런 거는 한국인도 이해 여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보여주세요. OX로. 근데 이제 이거의 형태 초점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저는 교사니까 알아먹지만 학생들 이게 뭐가 다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여기에 좀 다른 색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표시라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딱 봤을 때 X가 O인 거랑 X인 거랑 뭐가 차이가 나지? 다 단어가 똑같은데 요게 다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부적절한 연결관계 제시 여부,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절한 연결관계 제시 여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규제 없는데 예시를 둔 거죠. 똑같이 자마자인데 이제 여기는 뭐였죠, 선생님들? 시제네요. 그죠? 집에 갔다, 그리고 잠을 잤다인데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있죠. 학생들 연결을 하는데 같은 시제잖아요. 그럼 갖자마자 그냥 그렇게 써요, 학생들이. 근데 그게 아니죠. 같은 시제일 때도 우리가 연결할 때 보통 현재형을 쓰잖아요. 시제가 같은 경우. 근데 그거 굉장히 학생들이 명시적으로 안 해주면 다 갖자마자 뭐 가겠자마자 사실 가겠다를 잘 못 쓰겠거든요. 집에 갈 거예요 라고 하죠. 저는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지적사항인데 갔다, 뭐 했다, 다로 끝나는 이것을 학생들이 참 못해요. 이렇게 요로만 요 형태로 한국어 교육이 다 제시가 되기 때문에 갔다, 잠을 잤다 이런 것을 잘 이해 못해요. 갔어요, 잤어요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익숙한데 이거 만드는 게 그 사람 그 외국인 학습자들은 또 일이에요. 하나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올 정도의 3급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잠을 잤다, 잘 것이다가 아니라 잘 것이다는 진짜 익숙하지 않죠. 잘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걸 그게 학습자한테 익숙한 어휘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겠자마자 가겠다 같은 것은 사실 학생들이 저도 잘 몰라요. 겟은 배웠지만 갈 거예요. 잠을 잘 거예요. 그럴 때 갈 거자마자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호 같은 것은 저는 이제 좀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같다고 해야 될까? 뭐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설명을 안 해도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PPT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설명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교사가 제일 좋은 듣기 자료예요. 교사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잖아요. CG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읽어줘야죠. 읽는 거는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사는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으니까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그러고 설명 부분은 이거를 주고 정말 설명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죠. 선생님이 가장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죠. 이걸 읽는 거는 학생들이 읽도록 하고. 근데 저는 이거 부분에서 굳이 틀린 예문을, 오류를 학생들한테 읽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읽게 한다면 이걸 읽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의도하셔야 돼요. 예, 학생들한테 바로 하는 것들이 다 오류가 아닌 우리가 가르칠 땐 정확한 오류 없는 것들을 어쨌든 발음해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읽게 할 때 이걸 다 읽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 형태 입력은 이제 형태로 들어가서 목표 표현에 의미는 그런 식으로 주시는데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제약사항까지 갔잖아요. 이게 이제 교재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그런데 형태 입력이 가장 먼저 보통은 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다른 교수님하고 약간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형태부터 주든 어떤 교재에 따르잖아요. 의미 기능부터 주든 형태부터 주든 그게 그렇게 크게 관여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이게 룰을 따르시더라고요. 형태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의미 주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문법은 형태부터 명확히 해주고 의미 기능을 들어가는 게 좋고 또 어떤 데는 수업의 흐름에 따라서 도입에서 의미를 먼저 제시했다면 또 형태 변화가 까다롭지 않다면 의미를 주고 형태는 간단히 언급만 해도 형태가 변화가 많지 않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할 테니까 뭐 목표 표현의 형태 주고 의미 기능 주고 이렇게 하는 룰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다만 형태 입력은 기본형부터 주셔야 된다. 단계적으로. 이게 뭐냐? 목표 표현하고 직접 결합하는 단어의 활용 형태죠. 그러니까 연결되거나 연결이 가능한 어휘, 주로 동사, 형용사이거든요. 그럴 때 활용 형태를 어간 어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들이 안 할 것 같은 말 것 같다는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그럼 한국어 교재는 선생님들이 목표 표현 쓰실 때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는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편의상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선생님들도 판서해 주셔야 되고 또 선생님 PPT에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적어도 목표 표현을 제시할 때.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하신다면 앞에 직접적으로 연결 가능한 어휘에서 가다도 있죠. 가다 같은 경우는 받침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먹다를 한다 그러면 먹다는 대표적으로 받침이 있는 거죠. 둘 다 동사고 형용사에서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도 제가 어간어미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한테 어간어미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줘야죠. 가다, 사전에서 가다인데 다 빼고 먹다에서 다를 빼고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 어요로 가시면 안 돼요. 어요로 가면 가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건 어요가 없고 이건 어요가 아니고 그럼 아요를 학생들이 지운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만 남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거를 할 때 나는 교사로서 받침 없는 거 있는 거 주고 뭐 동사에서 그 다음에 형용사를 주고 이런 그러니까 교수자로서의 나만의 어떤 룰이 순서를 그런 단계 규칙적 그런 단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막 빼먹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받침 있고 없고인데 동사부터 주고 그다음 형용사 주든지 아니면 뭐 동사든 형용사든 받침 없는 거 2개. 그런데 2개 주려면 바쁘다처럼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 머릿속에 이게 어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규칙을 주는데 동사 하나 주고 형용 뭐 이런 식으로요.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줄 건지 뭐 받침이 있는 거 없는 거 불규칙 규칙 이렇게 줄 건지 불규칙도 디귿, 리을, 비읍 이렇게 있는데 뭐 2학 초급에서는 불규칙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운 것 중심으로 배운 것만 주셔야 되는데 이제 중급부터는 다 배웠으니까 르 불규칙까지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 머리에서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뒤죽박죽으로 주시면 학생들도 뒤죽박죽 되니까 안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초급입니다. 초급과 중급에서도 3급의 초반 선생님들이 3급의 초반이나 이렇게 하실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3급이 중간부터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2, 3급 초반까지 이걸 계속 같은 룰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이걸 다 안 해주셔도 돼요. 4급 됐는데 뭐 눈 바라면 안 되고 받침 있고 없고 동사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막 지겨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불규칙인 것만 하나 주신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잘 정리된 형식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시할 때 반복적으로 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언어적으로 인지가 학생들도 규칙적으로 인지를 하죠. 이제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목표 표현이 나오면 동사, 형용사 해보고 받침이 없는 거 있는 거 해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넣어서 연습해보고 교사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근데 교사는 말 안 해줬는데 사이다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내는 자꾸 그런 힘을 키워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학당에서 평생 배울 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한국어의 실력을 더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학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음, 조사, 어미는 그런데 이제 조사하고 결합한 거.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 표현이 어미 아니면 조사와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연어, 인경, 옷 입다, 관용표 욕을 먹다, 또는 상호 구분돼야 되는 언어, 단위, 지명, 차라지, 동은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어미를 예를 들었는데 조사의 경우는 조사의 이 형태가 있죠. 은, 이가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 형태로. 그러면 초급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초급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고급 수준인데도 뭐 오이는이 아니라 오이은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오이은 은는 막 이렇게 같이 하는 학습 작가도 나와요. 이게 이제 초급에서 너무 훈련이 안 되면. 근데 그렇게 조사가 틀린 게 굉장히 거슬리고 잘,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한국어 못한다는 인상을 팍 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조사 앞에 붙는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이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교재에서는 이제 어간말 모음 음소의 양성 음성까지 구분하라. 근데 저는 이것까지는 안 줘요. 동사에서 양성 가다, 받침 없는 건 가다. 양성인데 받침 있는 거가 뭐가 있죠? 생각을 해놨었는데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살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건 이제 규칙, 이건 불규칙이죠. 살다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면 안 되고 어, 이게 받침 있고 양손 많지 않네요. 음성에 받침 없는 거, 마시다 이런 거죠. 시로 끝나니까 마시의 시가 마지막이잖아요. 음성에 받침 있는 거, 이런 거, 먹다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렇게 규칙으로 하시든지 저는 양성, 음성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뭔가 나만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같은 경우에 조사도 앞에 그 조사의 이 형태에 따라 은는, 을을, 와과 이렇게 주는 거. 와가는 좀 다르잖아요. 에게는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규칙으로. 모든 선생님이 이게 통일하는 건 아니고 나만의 규칙이 있어야 빠뜨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급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패턴화가 되면 이제 학생들도 편하죠. 그래서 이해도가 그래서 높아지고 자, 아서 어서 이렇게 제시할 때 좋다에서 기본형에서 항상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좋아요. 그래서 좋아서가 된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좋다에서 바로 다를 아서 어서 하실 분이 하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예시를 드니까 좋다 그러면 다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양성이 있으니까 아서 어서 중에 아서를 선택한다 라고 해서 2단계가 없이 이렇게 사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단계를 갖추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근데 보통은 사실은 좋다해서 아서를 이렇게 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아요를 반드시 먼저 배우거든요. 그럼 좋아요 있고 거기서 요 빼고 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은 사실은 좋다해서 좋아서로 가야죠. 이거가 이거에서 이렇게 가는 건 약간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아오지다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돼서 으니까 바빠서가 돼서 바쁘어서에서 바빠서가 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바쁘다에서 바빠 요죠. 요를 만들고 이게 없고 저요를 붙이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교재에서는 이렇게 놨어요. 저요 대신 쳤어요.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선생님이 어떤 단계를 이렇게 생략된 걸로 하든지 이 단계를 따르든지 관계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저는 원칙을 가르쳐 주고 좋다 해서 좋아서를 간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쉽게 하려면 아요에서 아요 빼고 요 빼고 그냥 좋아요 그럼 좋아서 먹은 먹어요니까 먹다는 먹어요 먹어서 이렇게 해라. 원칙을 가르쳐 주되 조금 쉬운 걸로 한 단계 줄여서 이거는 이미 잘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다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웃지단은 너무 단계가 많으니까
요에서 요를 빼고 저요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단계를 줄일 수 있죠. 이곳의 단계 정하는 건 교사의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오류가 덜 나도록 그다음에 조금 만드는데 시간이 좀 단축되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단계적으로 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에서 제가 했던 건데요. 아주 초급입니다. 선생님들이 초급을 하실 건 아니라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도식처럼 주거든요. 그래서 초급은 뭐 양성, 음성 이런 거 초급 아니라 고급도 양성 모음, 음성 모음조차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아, 오가 있어요. 그러면 아유,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럼 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해요다 모두 이런 식으로 주고 이제 제가 이게 굉장히 초급에서 하는 거라서 가다예요. 그다음에는 가에서 다가 없고 물론 말은 해요. 한국말로 다. 다국적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죠. 그래서 아가 있어요. 그러면 가, 야 있어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는 여기 똑같아요. 아요, 아 두 번 이게 손을 막 사용해요. 그래서 한 번으로 줄인다. 그래서 가요가 됐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가다, 가요 이걸 계속 그냥 반복해요. 그다음에 마시다. 음성이 나왔죠. 음성 받침 없는 거가 일단은 쉬우니까. 마시는 다가 없는 상태. 이게 어간이죠. 근데 어간이란 말은 할 필요 없고 마시. 여기에 끝나는 게 마시잖아요. 이거를 주시면 안 되죠. 이게 음성모니까. 마시. 그러면 여기 아오. 아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요. 마시어요. 그런데 한국말에 이 어는 있어요. 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셔요로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학생들이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안 했는데 이 과정을 다 없애고 가다 가요. 마시다 마시다. 이거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운다면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대학생들 같은 경우 그리고 좀 서구권은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보여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규칙을 다 이해 못해도 그렇게 이렇게 약간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뭐 학생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가다 가요 마시다 마시다 이렇게 로 되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형태 초점을 두고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하시지 말고 보여주시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저는 했다. 물론 더 잘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선생님 다르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형태 결합의 차이보는 이 형태를 강조한다. 이건 조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형태는 조금 빨리 학습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돼. 이게 굉장히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겠죠. 조사, 은는 이가가 앞말의 종성,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초보에서 막 강조를 하면 학생들이 좀 자동이 돼요. 이제 고급에서. 근데 대부분 이게 제일 안 돼요. 은는 이가가 고급에 와도 받침가 이렇게 쓰는 게 아주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매개모 의 있고 없고. 근데 의보다 오히려 이게 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먹 거예요, 먹 리을 거예요 이렇게 쓰는 학생은 없거든요. 발전하다 그 발전할 겁니다. 발전할 것은 다 잘 써요. 의 매개 모임보다는 은는 이가 선택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골칫거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관형 영리에서 은과 는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여기에서 포인트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안 돼요. 그 쓰기에서 는다와 니은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한다와 결정 짓는다 이런 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결정 짓다가 아주 수두룩하고 나아가서 동사에서도 타동사와 자동사 구분도 안 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은는이고 제 생각에 은다 는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쓰기에서 그걸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렵고
어, 는다체, 다체로 쓰는 것이 그래서 연습시킨다 이런 게 잘 안 돼요. 연습시키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형태를 좀 계속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 시킨다, 뭐뭐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문법으로 하거든요. 그것은 선생님들이 모의 수업에서 안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건 교재 얘기고요. 저는 기본이 되는 형태였으면 훈련식으로라도 언급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은다, 는다 같은 것은 계속 좀 반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는다나 은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냥 다잖아요. 요것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급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유학가 학문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보통 쓰기를 하고 발표할 때도 이렇게 할 때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많이 틀리고 거슬려요. 그리고 인용 표현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계속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읽을 때 굉장히 막 짜증을 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인용 그 간접화법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목표 표현을 힘주어서 실제 상황과 함께 제시한다. 이것은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는데 상황을 항상 실제 상황을 머리에 그리고 가정에서 주셔야 되고 여기서 목표 표현 힘주어 제시한다는 건 형태 입력에 지나치게 공유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초급의 1단계는 1단계가 가장 형태 입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형태 변화, 어서 어떻게 만들고 음단 이런 거가 중요한데 초급 2단계부터는 시간적인 배분을 너무 많이 형태적인 거에 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의미 기능이 부각돼야 돼요. 그렇다고 형태의 변화를 안 다뤄주시면 안 되는데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은 어떤 거냐? 그 목표 표현을 이제 힘주어 제시할 때 선생님들이 이 부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강조하는 어떤 기법인데 중요한 표현마다 힘주어서 읽는다. 근데 이제 다 이해했다고 하면 보통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교육이라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뭔가 힘주어서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따라 읽어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다, 뭐 시킨다 이렇게 읽지만 이해됐다면 시킨다 이렇게 제시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학생들도 제시한다 이렇게 읽거든요. 똑같이 따라 읽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끊어 있는 거 조금 휴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이렇게 처음 읽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우리 한국생 무엇이에요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읽으라는 건지 자체가 판단이 안 되니까 강조를 할 땐 끊어 읽어도 무엇이에요? 라고 항상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끊어 읽기는 잘 활용하지는 않아요. 힘주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소리를 작게 한다든지 크게 하는 거는 사실 학생들이 이미 익숙해요. 한국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지나치게 크게 해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나 보다. 그냥 그래요. 근데 갑자기 작게 하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리고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 기법을 하고요. 입력 강화에 색 바꿔 쓰는 건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목표 표현을 이용해서 문답할 때 좀 시선을 좀 맞추지나 뭐 이런 거는 선생님들 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 형태 초점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만 자연스럽게 반복 하나만 너무 하지 말고 중고급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나마 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아닌 거죠. 중고급 의미와 기능을 이해해서 사용하는 게 목표예요. 이해도 목표가 아니에요.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너무 초점을 두면 학생들이 막 말하다가 스톱을 해요. 시키다, 시킨다, 시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틀리더라도 시키는다라도 말하는 게 나아요. 한국어 교육 입장에서. 그래도 오류문이라도 자신있게 말해야 이해는 됐구나. 근데 형태가 좀 안 되는구나 하고 수정을 해주죠. 이제 우리가 형태 초점을 너무 강조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교사의 자기가 잘 이걸 꼭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사 만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좀 딜레마죠.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못하면 그거라도 하라고 이제 한다는 건데 어쨌든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특히 형태 초점 설명은 그래서 너무 앞부분에서 제가 어떤 교육 실습에서도 형태 변화가 너무 긴 시간 할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 그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PPT 슬라이드 한 장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또 꼭 학생들 읽으라고 학생들이 이미 읽게 하는 그 순간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은 최대한 잘 조절을 해주시기 바라요. 안 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불규칙을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은 훑어준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실제적이고 굉장히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하면 아니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하면 되지 않나? 교재가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것은 교재가 조금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교재를 만든 그 당시 뭐 2019년 3월에 만들었다. 그러면 3월 학기 학생들도 굉장히 실제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여기 나온 학생과 목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 교재에서는 기본 연습을 하는데 보편 타당한 상황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상황이 모두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반영하는 연습 내용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능력 있는 교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확장 연습이 필요한데 확장 연습의 부분이야말로 교사의 몫이다. 이때 학습사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실질성이 높아집니다. 연습도 여기서의 활동은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도 마찬가지다. 학습자의 상황이라는 거는 학습자가 처해 있는 공간, 그 시간, 그 상황, 학습자와 학습자도 다른 학습자의 관계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이 부분 제가 넣은 건데 교사가 학습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바로 학생들이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연습 문제를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업의 어떤 완성의 형이 되는 거고 학생들이 돈 내고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교재만 갖고 하면 이제 교사의 역할은 교재를 읽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말은 한국어 교사가 좀 멀티해야 된다는 거죠. 제작도 해야 되고 문법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학습자 정보도 취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걸 요구하죠. 뭐 어떤 과목이든 교사가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하고 다음 부분은 조금 확장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기본적인 건데 이제 목표 표현이 초급이 아닌 경우에 연계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 제시할 것인가? 보통은 목표 표현에 대한 교수와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화 확장해서 합니다. 이제 연계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요. 먼저 목표 표현과 혼동이 가능한 유사 표현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중급 이후에요. 물론 2급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3급의 이후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중급 이후라고 했는데 비슷한 문법 이미 배운 거죠. 그리고 배우면 이제 학생들이 혼동이 되는데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무조건 목표 표현이 우선돼야 돼요. 목표 표현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면 같이 해도 돼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말하자면 연계 표현을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우리 학생한테 다 비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부터 비교해주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유를 나타내는 기 때문에 하고 아서어서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4급이 아니라 거의 뭐 3급 어떤 교재는 2급 후반에도 나오는데 아서어서를 보통 먼저 배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배워요. 오늘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가르치고 나서 이거랑 비교해줘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다면. 근데 이제 연습 문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 노출이 아서어서가 되면 그때 비교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기 때문에 오늘 가르친데 아서어서를 같이 우리 배웠으니까 하고 이렇게 비교해 주시는 것은 핵심이 여기에 오지 않아요. 학생들은. 학생 중에 일부는 아서어서도 확실하지 않은 학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학생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아서어서도 잘해. 기 때문에도 좀 알고 있어. 몇 명이. 다수가. 그러면 같이 줘서도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표현의 유사 표현은 그렇고 연계되는 표현. 말하자면 이제 학습자가 이미 배웠는데 중급 이후에 돼요. 말하자면 음, 어, 여기에서는 좀 제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뭐 어, 은 적이 있다. 지난번에 했는데 그거의 앞에 본 적이 있다. 이런 것 같은 연계된 거. 그건 이제 2급인데도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런 경우에도 은 적이 있다를 먼저 가르치시고 아어보다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연계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계 표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제가 했네요. 학습자가 이미 배운 경우 연계되는 표현은 목표 표현의 의미 기능을 교육해요. 그 다음에 연계 표현. 은적이 있다를 가르치고 아우보다 그건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먹어본 적이 있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들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목표 표현을 제시할 때 설명을 할 때 우리 먹어보다, 해보다 그런 거 우리 배운 거를 막 소위 상기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랑 같다, 은적이 있다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설명 어휘로 삼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배운 것은 절대로 이렇게 노출하시면 안 되고 목표 표현을 다 한 다음에 아직 안 배웠는데 학생들이 몇몇은 알고 있다. 그러면 살짝 제시를 해서 노출은 가능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체가 은적이 있다는 아웃보다는 대체가 가능하니까 아웃보다를 가르칠 때 은적이 있다를 살짝 뭐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재를 따르시면 돼요. 근데 학습자가 대부분의 이 경우에 대부분은 저 생각에 학습자가 배우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먹은 적이 있다. 먹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어떤 학생이 이제 외부 한국 학사랑과의 뭔가 이렇게 교류가 많은 학생이 또는 뭐 드라마에서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살짝 이거랑 같은데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상 학습자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배우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좀 대비를 하고 가셔야 되죠. 이제 초급에선 그렇게 질문을 이런 것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의 모의 수업에서는 이미 배운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거를 설명 어휘로 삼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표현을 제시할 때 여기서 연계 표현 유사 표현인데요. 뭐 그런 거는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자신 있을 때 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제시 단계에서는 유사 표현하는 게 조금 혼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제시 단계에서부터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연습 단계에서 노출을 하고 거기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다면 자신 있게 노출하셔도 된다는 거죠. 교재의 구성,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거는 교재의 구성에 따르시라는 거죠. 교사가 연계 표현을 교재에 없는데 제공할 경우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노출하세요.
나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심화로 보여줄 것이다. 그럴 땐 노출하시는데 그런 의도가 없이 막 노출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먹어도 돼요 하고 먹어봐도 돼요. 이게 도돼요 할 때 이게 뭐뭐 해보다가 굉장히 연계가 잘 돼요. 우리가 근데 먹어봐도 돼요? 와도 돼요보다 와봐도 돼요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을 막 하면 학생들이 마구 확장을 하는 거야. 아무거나 와도 돼요도 다 와봐도 돼요처럼 다 아웃보다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보다를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어보다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 집에 가봐도 돼요? 이거 해봐도 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해도 돼요는 너무 허락을 구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습자들은 이 먹다고 얻어도 돼요 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거기다 먹다에 어보다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 더 어렵죠. 근데 대부분은 얻어도 돼요 할 때 교재에 뭐 해봐도 돼요가 노출은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교재에 노출될 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섣불리 그냥 이렇게 주시면 학생들이 다 확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와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교재를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혼돈될 수 있는 유사 표현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따로 했는데 대부분의 목표 표현, 유사 표현이 있죠. 언어는. 이제 그 단계에서는 목표 표현에만 중점을 둡니다. 교사로서 인식을 폭을 넓히고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할지 모르잖아요. 초급에서 이제 예를 들면 질문은 안 나오지만 질문할 수도 있는데 보다와에 비해서 이제 이게 교재에도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나는 이거 선생님들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이 교재는 속성의 상태에 비해서는 비교의 대상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친구는 나에 비해 2살이 많다. 우리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나보다 2살이 많다고 하죠. 그 식당은 가격보다 양이 많아. 이거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은 가격에 비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보다와 에 비해가 유사 표현이긴 한데 항상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 가능한 표현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 비해서가 뒤에 나올 텐데 이거 할 때 이거를 비슷하다고 그냥 주시면 약간 무책임하게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 비해서 할 땐 에 비해서만 하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질문할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에 비해서인데 보다 앞에서 배운 보다하고 유사점이 유사하게 쓰이는 상황들이 많다. 이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면 그럼 안 되는 예문이 뭐가 있고 예문을 이제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사 표현, 연계 표현의 범위가 유사 표현도 있고 같이 오늘의 학습 목표 표현에 연결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뭐 기로하다 이렇게 종결형으로 주는 경우에 기로했는데 하고 하다에 는데가 붙고 이런 것도 연계 표현인데 이게 학생들 굉장히 어렵거든. 우리는 제시할 때 먹기로 우리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계속 종결형으로 연습하는데 갑자기 지문에서는 기로했는데 기로하다 플러스 는데 예전에 배웠던 는데가 난데없이 결합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연계 표현도 그래서 교사가 이제 이렇게 기로하다 종결형으로 끝날 때 그런 목표 표현은 다른 우리가 배운 어미란 말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목표 표현은 연결이 가능한 거를 그래서 좀 보여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여주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는 그게 뭐가 어려워하지만 그게 이제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기 텍스트에서 그런 것들이 마구 노출되기 때문에 읽기 텍스트도 같이 읽고 그런 것들을 짚어주시는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계 표현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런 연계 표현, 유사 표현까지도 연계 표현으로 다루어서 선생님들께 했습니다. 원래 이번
차시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하나를 더 이제 음, 수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선생님들을 직접 뵙지 않고 선생님들이 목표 표현을 가지고 이제 지도안도 만드시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하느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어, 다음 차시에 조금 더, 다음 차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짧게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